애초에 이 경찰이 신상 공개했는데 양광준 쪽에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결국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 관할인 광원경찰청에서는 특강법에 의해서 신상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즉시 공개를 갖다가 거부를 하게 되면 5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공개를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재판부가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기각함으로써 이번에 최종적으로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제 살해까지 하고 시신을 또 훼손하고 유기까지 했을까 궁금증들이 좀 많긴 했는데 교수님께서 조심스럽게 혹시 치정관계 아닐까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맞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유부남인 양 씨 같은 경우는 임기제 군무원인 그 피해자 B 씨가 이제 미혼인 그런 상태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마 지난해 7월부터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즉, 연인 관계니까 뭐 내연 관계 되겠죠. 근데 이제 6월부터 갈등을 빚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기혼자이기 때문에 정상적 인간이면은 이제 가정에 갔을 때 죄책감 같은 것을 좀 느끼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발표에 의하면 이 양광주는 그 피해자의 연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그 경찰의 발표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피해자는 그 양광준이 주장을 하는 그 방향과 반대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6월 달부터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거의 10월 달까지 한 넉 달 정도 수개월간 그 말다툼을 하면서 다퉜다라고 합니다. 범행 그 당일 아침에도 이제 두 사람이 아마 카풀을 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카풀을 하면서 출근하면서 이제 다퉜다라고 하고요. 오후 3시에 다시 만나서 이제 그 다투는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사실은 신상 공개가 되면서 양광준의 외모를 많은 분들이 좀 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분위기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범죄자라고 할 만한 그런 첫인상은 또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주변의 평판도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잔혹한 범행 수법까지 작용했을까? 일단 이제 평소에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평판을 보게 되면 그 평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현역 그 연관 장교이면서 이제 진급 예정자인 그 양 씨 입장에서는 이 사실 이것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 간통죄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진급 발표가 나고 계급을 아직 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진급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 그 결혼해가지고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 그 가장으로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만 제거를 하게 된다면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것을 갖다가 잃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단히 어리석은 그 최악의 판단, 즉 다시 말해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를 하면 뭔가 자기는 그것에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자기 그 지문부터 거기 남겨둔 것, 즉 다시 말해서 이 경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터널시화 돼가지고 이것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에 결국에 범행까지 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 지지 않고 그 책임을 전부 피해자에게 돌려가지고 피해자만 제거하면 나는 여기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이기심을 갈고 가른 거예요, 사실은 이 피의자가. 사실은. 어쨌든 뭐 우발적 범행 아니냐, 뭐 주차장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예. 경찰 조사해봤더니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일단 처음에 격분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발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통상 일반적으로 자기가 근무하는 그 부대의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를 일과 시간에 살해한다. 그것도 진급 예정자가
정말 이게 문제가 되면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몇 달 동안 두 사람이 다퉜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과 그 구체적으로 뭘 검색을 해보고 뭘 준비하는 거하고 그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계획 범죄가 되는데 새로 밝혀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부대 도착이 이제 07시 35분이었는데 그 범행을 하는 것은 오후 3시였단 말이죠. 근데 범행 전에 차량 위조 번호판을 갖다가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본인이 그렇게 살해하는 그 시점보다도 훨씬 이전에 그걸 검색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는 거죠. 또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용한 것이 그냥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도난 방지 그 와이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대단히 이거는 계획적이다. 그게 뭐 시신을 훼손하고 뭐 유기하고 하는 그거하고 별개로 어떤 범행이 발생되기 이전에 그러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계획범죄로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